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불교거든요, 불교. 잘 보세요. 자, 이 불교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불교를 수용한 왕,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소수리망, 율령불교 태약, 율령불교 태약, 소수리망, 율령불교 태약. 느낌 오시죠? 이 소수리망 때 왔는데, 이 소수리망 때 어디서 왔냐면 중국 전진. 중국 전진 때 이 불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뒤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침류왕. 네, 이 침류왕 때 불교가 이제 들어오고요. 불교는 어디서 들어오냐면 동진.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요. 동진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라인데요.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또 내용이 있죠. 이 법흥왕. 법흥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소수리망 따라쟁이야. 소수리망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해. 율령도 수용하고 그리고 불교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냥 불교가 공인된 건 아니고요. 바로 이 2차돈의 순교. 목을 탁 잘랐더니 목에서 하얀 피가 쫙 쏟아내면서 이 꽃비가 흘러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기획한 거예요. 네. 2차돈한테 차돈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우유를 머금고 있도록 하여라. 탁! 팍! 그리고 궁녀들로 하여금 꽃비를 뿌리도록 하겠다. 뭐 이러면서 부처님의 기적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법흥왕 2차돈 이러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불교예요. 근데 이 불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귀족 중심의 어떤 그 불교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는 그 단계로 접어드니 이게 바로 통일신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두 사람은요 아주 베프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 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이 그 해골물을 마시면서 원효는 득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의 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난 이미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유학길을 멈췄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골물 진실. 자, 바로 이렇게 원효와 의상인데요.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민과 함께 막 춤도 추면서 술도 마시면서 진짜 결혼도 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원효에도 아들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설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일심사상. 그 일심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민중 속으로 춤추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무예가.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네. 저 춤추는 승려네. 들어봤더니 뭘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바로 아미타만 외쳐라. 아미타만 찾아라. 그럼 다들 불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한테 그 아미타불이에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천국을 관장하는 그런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아미타만 외쳐! 그럼 다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미타만 외쳐! 그럼 다 수능 만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또 혹하는데? 아미타만 외쳐! 그럼 수능 만점이야. 그럼 여러분들 혹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모습도 지금 원효가 기타 민들과 함께 이 불교를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해골물 사건이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의상은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유학의 목표를 했으니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인 정지를 하고 오죠. 이러면서 이제 화엄사상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원효와 의상, 이 원효와 의상이 바로 이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교의 대중화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 내용입니다. 원효와 의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승려가 한 명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해초예요. 해초. 자, 이 해초는요, 인도에 갔다가 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행문을 남겨요. 그 기행문이 뭐냐면 갈 왕자야. 네, 이거 왕호 천축국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왕이야, 왕. 갈 왕자야. 갔어, 왕. 어딜 갔어? 오천축국을 갔다 와서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 오천축국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왕 오천축국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그 기행문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통일신라 전기에 보이고 있는 유명한 승려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후기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배웠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후기는 여러분들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성장하고 있더라. 그 호족들이 빡빡 밀었던 불교 종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선종이더라. 그래서 선종이 유행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종이 유행을 하더라. 이런 선종 유행. 네, 왜냐면 후원을 해주는 세력이 있잖아요. 후원을 해주는 세력. 바로 호족들. 이 호족들이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9개의 산에 아주 유명한 이런 선종 파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구산선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선종이 유행하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불상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 불상은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아. 그냥 사진만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요 당시에 아주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불상이 있으니 아주 유명한 것이죠. 바로 금, 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이거는 이제 삼국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금독으로 만든 미륵. 미륵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면 미래에 오는 부처님이에요. 바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에 오는 부처님인데 그 미륵 보살이 저 하늘을 위해서 반가부좌를 들고 사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내가 중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너희들의 수능 만점을 받게 해줄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삼국시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고구려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딱 사진 나오면 이거 고구려야. 이거 사진 나오면 이건 백제.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고구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요.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금동으로 만든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어요.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게 새길 명자야. 새겨져 있는 연가 7년명 열의 부처님이죠. 근데 서 있어. 입상이야. 요런 것들이 있다. 그윽한 미소를 지고 있는 작지만 그윽한 미소를 지고 있는 고구려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딱 사진 나오면 이건 고구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백제입니다. 백제. 자, 백제는요. 일단 지역명이 나와야 된다. 자, 서산에 있어요. 네, 서산에 용현리라고 있어요. 서산 용현리. 용현리에 마에, 그러니까 이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마에 새겨 있는 부처님 열에 근데 서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상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마에 열에 입상이 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 백제의 미소라고도 합니다. 백제의 미소. 그윽한 미소예요. 이렇게 웃고 있죠. 나랑 비슷해. 네, 그래서 서산 용현리 마에 열어. 이런 거 외우지 마.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딱 사진 보시고 이거 백제 거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신라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게 베리 삼존물이 있는데 그건 넘어갑시다. 그까지는 뭐 좀 안 알아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국의 불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윽한 미소를 지고 있다.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웃고 있네. 삼국시대 불상. 이렇게 가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됐죠?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불상.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석굴암 본존불. 압도적이죠.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압도적이죠. 그 앞에 서 있으면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권위가 딱 느껴지는 완벽한 그런 모습들. 앞에 있던 삼국시대의 불상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아마 통일신라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을 닮은 전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불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굴암 본존불 통일신라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후기는 넘어갈게요. 발해에 또 불상이 있습니다. 발해에 불상이 있는데 발해에는 뭐가 있냐면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불병좌상.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상. 그래서 이불병좌상이 있다. 요것도 이제 사진 보시고 이거 발해야. 상당히 이제 고구려 그 연가 7년명 그 금동 열애 입상하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 비슷해요.
그래서 발해가 곡을 계승했다 뭐 이런 어떤 근거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불상 봤고요. 이제 불탑을 볼게요. 자, 탑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이에요. 탑도 부처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고구려의 탑.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백제의 탑이죠. 완전 중요해.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석탑. 익산 미륵사지석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예, 바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 스토리. 이 서동이 누구다? 바로 백제의 무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선화공주의 발언에 의해서 세워진 절이 바로 익산 미륵사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왔는데, 실제로 발굴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 익산 미륵사는 선화공주가 발언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택적덕의 딸, 당시에 뛰어난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그 귀족의 딸이 발언해서 세운 탑이라고 해서 정말 고고하게 깜짝 놀랐던, 우리의 선화공주는 어디 간 거야? 라고 놀랐던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 이건 더 연구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선화공주를 한번 찾아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여, 예,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사비, 성왕, 사비천도 기억나시죠? 거기에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나무로 만든 집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탑 양식, 나무로 만든 어떤 그 목탑 양식이 이제 석탑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모습들,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신라를 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는 이제 또 이 저기 분황사 한번 가보셔야죠. 분황사. 예, 분황사에 가시면요, 분황사 경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모전석탑이라고 있어요. 다 경주지 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황사에 가면 모방회 때 벽돌을 모방해서 쌓은 돌로 만든 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중국에는 전탑이에요. 전탑이 뭐냐면 바로 벽돌 전자거든. 벽돌을 쌓아 올린 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석탑이에요. 예, 돌을 그냥 쌓아 올린 거예요. 일본은 목탑이에요. 나무를 쌓아 올린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탑, 우리나라의 석탑, 그리고 일본의 목탑. 자,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게 그 나라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탑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것도 다양성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탑인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석탑을 돌멩이를 벽돌 원래 흙을 구워가지고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벽돌 모양처럼 자른 거야. 대박! 말이 돼? 돌을 벽돌 모양처럼 잘라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린 탑이에요. 와, 난 진짜 이분들 놀라우신 분들이야. 그냥 석탑 쌓으시지. 그걸 벽돌처럼 다 쪼개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당신들이 이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분황사 모전석탑 볼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탑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황룡사 9층 목탑. 이게 높이가 여러분들 아파트 30층 높이. 대박. 한 80m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탑이거든요. 예, 이건 바로 어느 왕 때? 선덕 여왕 때. 예, 선덕 여왕 때 이제 우리가 삼국의 주인이 될 것이야 라면서 쌓아 올린 탑. 진짜 반전이에요. 이게 지금 64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642년이 어떤 해였냐면 이 김춘추가 이 고구려 연개소문을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왜냐면 의정이 지금 막 신라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거절을 해. 위기야. 의자왕 막 밀고 들어오고 있고 고구려는 안 도와주는 위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신라는 선택합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발사에 전환을 하자. 우리가 한번 삼국의 주인이 돼보자. 라고 하면서 그 상징적 탑을 세우니 이게 바로 643년에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겁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전체 이런 걸 보면서 이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순간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순간이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후진적 국가의 신라가 결국 최종적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요.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황룡사 구층목탑 같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나중에 고려시대 몽골에 의해서 몽골 침입에 의해서 불타 버리게 됩니다. 에이 나쁜 것들 좀 냅두지 진짜. 이건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통일신라로 와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오면요 이제 또 완벽해. 통일신라는 정말 이 미술 문화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석굴암 본종물이 그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 완벽한 균형이야. 완벽한 조화야. 그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탑이잖아요. 근데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이걸 지금 이제 해체해가지고 수리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왔다?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바로 무, 구, 정, 광, 대, 다, 라, 니, 경. 대박. 현존 세계 최고. 현존 세계 최고.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est를 의미한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와, 우리는 인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인쇄는 모든 타이틀을 갖고 있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현존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화자본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타이틀을.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네. 좋죠.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옵니다. 선종이 유행했다. 이 선종의 유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승탑이에요. 승탑. 자 승탑이 유행을 합니다. 자 이 승탑이 유행을 하는데 왜 유행하냐면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뭐 익산 미륵사이 석탑이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분황사 모전 석탑, 불굴 3층 석탑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불탑이에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승탑은 부처님이 아니야. 이거는 승려. 승려가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돌멩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승려의 사리를 모셨던 탑. 이걸 승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승탑이 통일신라 후기에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이유가 있죠. 통일신라 후기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선종은 뭐예요? 참선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승이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스승이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스승이 돌아가셨어. 그 스승을 기억하고 싶어. 그래서 세운 게 바로 그 스승의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승탑이 있다면 뭐 쌍봉사 절에 있는 철감선사 스님의 어떤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철감선사의 승탑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굉장한 아름다운 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요 불탑이 또 있어요. 어떤 불탑이 있냐면 뭐 진전사지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쪽 강원도 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었던 불국사 3층 석탑과는 좀 달라요. 불국사 3층 석탑은 어떠한 조각도 없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뭐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조각도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짝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 완벽한 절정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조금씩 그 균형이나 비례나 이런 것들이 살짝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는요, 발해탑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영광탑이라고 있어요. 발해의 영광탑. 뭐 이 정도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불탑까지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정말 이 삼국시에 들어왔던 불교는 이렇게 정말 불상이며 불탑이며 아주 성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불교가 바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왕이 곧 부처다. 왕 즉 불 사상이 확산되면서 불교는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고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융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